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묻는다. 회장님,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쓰기에 그렇게 다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부자는 돈을 버는 법보다 빚을 쓰는 법부터 다르다. 나는 가난한 시절을 오래 겪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진 것은 의지 하나와 신용조차 부족한 이름뿐이었다. 그때 빚이란 단어는 나에게 희망이자 공포였다. 한 푼이라도 빌려야 다음 달 공장을 돌릴 수 있었고, 조금만 삐끗하면 그 빚이 나를 삼켜버릴 수도 있었다. 그 시절 나는 빚의 본질을 깨달았다. 빚은 불이다. 불이 없으면 밥을 못 짓고 쇠를 녹일 수도 없다. 그러나 불을 잘못 다루면 집을 태우고 생명을 앗아간다. 돈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을 따뜻하게도 만들고 죄로도 만든다. 나는 공장을 세울 때마다 돈이 필요했다. 은행에 가면 담보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고, 나는 밤새 회계장부를 다시 쓰며 머리를 싸맸다. 그때부터 나는 무조건 빚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철학을 세웠다. 다만 무엇에 쓰느냐를 명확히 알아야 했다. 나는 빚을 써서 사람을 고용했고, 기계를 들여왔고, 새로운 기술을 사들였다. 그 빚은 나를 성장시킨 불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빚으로 주식을 사거나 유행하는 투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건 불장난이다. 기업인은 불을 다루는 사람이지 불장난을 하는 아이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레버리지로 돈을 벌라.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돈은 확실히 불어난다. 하지만 그 불이 내 밥을 짓는 불인지, 집을 태우는 불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 죽는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론으로 보면 빚의 부담은 줄어든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착각한다. 지금이 빚내서 살 때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 빚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소비인가, 자산인가, 미래인가? 나는 빚으로 소비한 사람을 많이 봤다. 처음엔 잘 나가지만 결국 숨이 막힌다. 반대로 빚으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는다. 공장, 기술, 사람, 지식, 그것이 부자의 토대다. 부자는 돈을 태워버리는 데 쓰지 않는다. 돈이 다시 돈을 낳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쓴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은 피와 같다고 말했다. 피는 돌지 않으면 썩고 너무 많이 흘리면 죽는다. 빚도 그렇다. 적당히 돌리면 성장의 산소가 되지만 과하게 흘리면 독이 된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균형을 지켰다. 욕심이 불을 키우려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지금의 불이 나를 데우는가, 나를 태우는가? 부자는 이 판단을 정확히 한다. 그들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돈 앞에서 절대 흥분하지 않는다. 그들은 빚을 쓰지만 빚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나의 첫 번째 원칙이다. 불은 반드시 손 안에서만 다뤄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돈의 흐름, 다른 하나는 시간의 흐름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나는 평생 이 두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이기는 돈의 운용을 뜻한다. 시간은 모든 것을 녹인다. 기계도 기술도 사람의 의지도 다른다. 그러나 시간은 빚의 무게도 함께 녹인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다.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 상승이라고만 이해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붕괴이며 부채 부담의 증발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젊을 때 3억짜리 공장을 세웠다. 그중 2억은 내 돈이고 1억은 은행에서 빌렸다. 세월이 흘러 공장의 가치가 10억이 되었다면 그 1억의 빚은 여전히 숫자로는 1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가벼워진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부자의 시간 감각이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이자를 보지만 부자는 10년 뒤에 화폐 가치를 본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빚은 물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무서운 현상이다. 모든 물건의 값이 오르고 서민의 삶은 팍팍해진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부자는 웃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금을 쌓아두지 않고 화폐가 아닌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집, 공장, 기술, 금, 토지, 사람, 이것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빛난다. 돈의 가치가 녹을 때 그들은 자산의 가치를 태워 이익을 얻는다. 나는 1970년대 고물가와 고금리의 혼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현금만 쥐고 버틴 적이 없었다. 그 시절 수많은 기업이 주저앉았지만 삼성은 설비를 확충하고 기술을 샀다. 다른 기업이 돈을 아낄 때 나는 오히려 시간을 사는 투자를 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원리를 거꾸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 돈이 떨어질까 두려워 더 많이 쥐려 한다. 불안해서 현금을 꺼내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손안에 얼음을 쥔 사람과 같다. 꽉 쥘수록 빨리 녹는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물기뿐이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돈을 저장하는 것이다. 그보다 현명한 행동은 빚을 이용해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단, 그 자산은 반드시 생산의 수단이어야 한다. 소비를 위한 사치는 빚을 불러 만드는 일이다. 나는 공장 하나를 짓더라도 이 설비가 10년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질문부터 던졌다. 그 대답이 그렇다일 때만 빚을 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렸다. 기다림도 투자다. 불필요한 욕심은 항상 화를 불렀다. 부자는 빚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쁜 빚과 좋은 빚을 구분한다.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해 생기고 좋은 빚은 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평생 좋은 빚만 남겼다. 그것이 회사를 키웠고 사람을 키웠고 회사를 키웠고 결국 나 자신을 키웠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으면 빚을 써라. 다만 불태울 게 아니라 빚으로 불을 지펴라.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온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항상 불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빚을 피하지 않는다. 대신 빚을 설계한다. 이것이 내가 배운 부채의 힘이다. 돈은 결국 시간을 담는 그릇이다. 시간을 이기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기회를 잡고도 스스로 무너진 사람, 돈을 벌고도 인생을 잃은 사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빚으로 한 방을 노렸다. 나는 그걸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한다. 돈을 벌면 흥분한다. 운이 따라주면 자신감이 붙는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느새 욕심으로 변한다. 욕심이 커질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이성이 감정에 삼켜진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성냥 하나도 쥐면 안 된다. 초보자일수록 불을 무서워해야 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돈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불은 처음엔 따뜻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내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이 회장, 지금 같은 물가에 이자도 싸고 빚을 많이 내면 더 큰 공장을 지을 수 있어. 그 말은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의 나로 그 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빚은 기회이자 시험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 큰 빚을 지면 그 빚은 그 사람의 인생을 깨뜨린다. 돈은 항상 그 사람의 그릇만큼만 따라온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운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처음 투자해서 돈을 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감이 좋다. 한 번 더 들어가면 2배는 벌겠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다음 사이클이 바뀌자마자 무너졌다. 시장은 늘 색깔을 바꾼다. 호황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번만은 다를 거야 라고 말한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이미 위기는 시작된다. 돈을 잃는 이유는 단순하다. 시장보다 자신을 더 믿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각, 감정, 확신이 시장보다 크다고 착각한다. 그 착각이 바로 함정이다. 나는 경영을 하며 늘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이 내 전성기라면 이미 위험의 문턱에 서 있다. 돈이 잘 벌릴 때일수록 더 두려워해야 한다. 기업도 사람도 위기는 항상 자만의 순간에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평생 분산과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삼성이 크던 시절에도 나는 한 번에 확 키우는 걸 금지했다. 모든 투자는 반드시 단계를 거쳤다.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확장하는 것, 그게 살아남는 기업의 방식이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려면 먼저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초보자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시장을 견딘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수익은 오래 가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빚은 칼이다. 부자는 그 칼로 길을 열고 초보자는 그 칼에 손을 베인다.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위험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 늘 공부한다. 지식은 방패고 경험은 갑옷이다. 돈을 벌겠다면 먼저 돈이 무너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성공담보다 실패담을 공부하라. 남의 피눈물이 당신의 수업료다. 그때 비로소 돈의 속성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초보자에게 단 한마디만 남긴다. 빚으로 불을 피우되 불길을 보며 춤추지 마라. 돈은 당신을 살릴 수도 삼킬 수도 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부자의 길이 열린다. 나는 젊은 시절 운이 좋았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 운을 실력이라 부르지 않았다. 운은 바람이고 실력은 돛이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돛이 없으면 바람이 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종종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착각한다. 투자에서 큰 돈을 벌면 자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믿는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번엔 내 감이 맞았다. 그 생각이 싹 트는 순간 그 사람의 몰락이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기업가와 투자자를 지켜봤다. 한때 성공했던 그들은 대부분 같은 길을 걸었다. 첫 번째 성공을 과신하고 두 번째 실패로 모든 걸 잃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운을 실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시장도 사람도 심지어 세상마저 내 편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았다. 왜냐하면 운의 정점은 곧 하락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바람은 영원히 한 방향으로 불지 않는다. 이익이 계속 쌓일 때 나는 오히려 두려웠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가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운으로 번 돈은 종잣돈이다. 그것을 불리는 건 공부와 절제다. 부자는 돈을 벌면 그 돈을 불릴 방법을 찾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면 그 돈을 쓸 이유를 찾는다. 차이는 거기서 시작된다. 처음 돈을 벌었을 때 사람들은 들뜬다. 새 차를 사고 더 큰 집을 원한다. 그 순간부터 돈은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종잣돈은 단단히 심기 전에 이미 흙 위에서 말라버린다. 나는 언제나 첫 성공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종잣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증거다. 그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던진 질문이다. 너는 이 씨앗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운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공부를 사야 한다. 지식을 사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운으로 얻은 돈을 소비하면 사라지지만 배움에 쓰면 자산이 된다. 나는 늘 강조했다. 공부하지 않는 부자는 일시적이다.
돈이 많아도 지식이 없으면 그는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언젠가 다시 일어선다. 내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나를 운이 좋았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 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왜 그때, 왜 그 상황에서 기회가 왔는지, 그 기회를 다시 만들 수 있을지 그 원리를 분석했다. 그것이 바로 종잣돈의 공부였다. 우는 씨앗과 같다. 심지 않으면 썩는다.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하지만 제대로 뿌리 내리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세대를 넘어 열매를 맺는다. 부자란 결국 그 나무를 기른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행운은 하늘이 던져준 시험지다. 그 시험의 답을 쓰는 건 당신의 지식과 태도다. 초보자는 운이 왔을 때 축하하지만 부자는 운이 왔을 때 준비한다. 그 차이가 세상을 갈라놓는다. 돈은 결국 머무를 곳을 찾는다. 그리고 그곳은 언제나 운을 공부한 사람의 손 위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전쟁도, 외환 위기도, 시장의 붕괴도, 기술의 전환도 모두 내 눈앞을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내 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공포에 떠는 사람, 다른 하나는 공부하며 기회를 찾는 사람. 나는 후자였다. 세상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예측 불가능함조차 계산에 넣는다. 그게 바로 분산의 철학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분산 투자는 겁쟁이의 전략 아닙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다. 분산은 두려움의 결과가 아니라 지혜의 결과다. 한 번의 성공에 모든 걸 걸면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잃는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다. 삼성을 일구면서 나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했다. 어떤 것은 성공했고 어떤 것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 나에게 자산이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리스크를 계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몰빵을 용기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무지의 다른 이름이라 부른다. 진짜 용기는 견디는 용기다. 기회를 기다리고 불확실성을 버텨내는 그 힘이야말로 부자의 근육이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물고기는 항상 같은 바다에 머물지 않는다. 어제 고기가 많았던 곳이 오늘은 비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어항을 여러 곳에 두었다. 한 곳이 비어도 다른 곳에서 잡히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분산 경영이었다. 전자, 화학, 건설, 금융, 바이오, 어떤 산업이 흔들리더라도 삼성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이 원리는 개인의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업은 곧 인생이고 투자도 인생이다.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면 상처받고 한 종목에 모든 돈을 걸면 무너진다. 분산은 단순히 위험을 나누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확장이다. 여러 분야에 발을 담그면 세상이 보이는 폭이 넓어진다. 한 분야에만 갇히면 시야는 좁아지고 판단은 둔해진다. 나는 늘 신입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길만 파지 말고 여러 길을 걸어라.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기회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분산은 곧 스터디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분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을 분산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자산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어떤 시장이 언제 움직이는지 그 상관관계를 이해해야만 진짜 분산이 가능하다. 나는 인생을 경영하듯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무지무지 위에 세운 집중은 도박이지만 지식 위에 세운 집중은 전략이다. 그래서 나는 늘 지식을 쌓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을 읽고 시장의 변화를 기록했다. 기술 트렌드, 환율, 인플레이션, 인구 구조, 교육 수준, 이 모든 것이 결국 돈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부자에게 비결을 묻는다. 하지만 진짜 부자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매일 공부한다.
그들은 운을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운이 오면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해둔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운은 준비된 자의 문 앞에서만 머문다. 몰빵은 짧은 쾌감이고 분사는 긴 호흡이다. 짧은 쾌감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나는 삼성을 세우며 마라톤을 했다. 한 번의 성공보다 100번의 꾸준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생존을 택했다. 그것이 내가 배운 경영의 본질이었다. 공부하지 않고 버는 돈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돈은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부로 번 돈은 오래 간다. 그것은 기술이고 습관이고 결국 사람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나는 믿는다. 분사는 겁쟁이의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생존 방식이다. 그리고 스터디는 돈을 지키는 최고의 보험이다. 부자는 공부를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가난한 사람은 운에 기대어 자신을 줄인다. 결국 인생의 크기는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나눴느냐로 결정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공부 없는 분사는 방향 없는 항해고 분산 없는 공부는 썩은 지식이다. 둘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배움으로 세상을 읽고 분산으로 자신을 지켜라. 그때 비로소 당신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평생 돈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돈을 다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부자와 빈자를 가른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부자의 비밀은 뭡니까? 나는 그 질문에 수백 번 답했다. 그러나 매번 결론은 같았다. 부자는 돈을 쓰는 법이 다르고 위기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불안해한다. 그들은 돈이 떠날까 두려워 손에 꽉 쥐고 움켜쥔 채 잠을 못 잔다. 그러나 부자는 돈이 떠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돈이 돌아올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언제나 지식과 태도로 이어져 있다. 나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을 썼다. 돈은 불과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는다. 적당한 거리, 그 균형을 잡는 게 부자의 철학이다. 젊은 시절 나는 빚에 쫓기며 살았다. 그때는 하루가 지옥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 고통이 나를 단련시켰다는 것을. 빚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빚을 감당하려는 과정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빚을 통해 성장했고 위기를 통해 배웠고 실패를 통해 돈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판단의 힘이었다. 부자는 숫자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은 숫자 뒤의 흐름을 읽는다. 돈의 흐름, 사람의 흐름, 시대의 흐름. 이 세 가지를 읽는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직접 겪었다.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배울 것인가? 나는 언제나 후자를 선택했다. 위기는 늘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 문을 연 열쇠는 돈이 아니라 공부와 태도였다. 돈은 결국 사람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인내, 습관, 사고방식이 그대로 돈의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조급한 사람은 돈도 조급하게 쓰고 느긋한 사람은 돈도 오래 머문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벌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흔들리면 돈은 반드시 떠난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도 단순하다. 빚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빚을 감당할 만큼 자신을 키워라. 행운을 맹신하지 말고 그 행운을 분석할 만큼 공부하라. 몰빵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세상을 넓게 바라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존중하라.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돈은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이지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자다. 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위기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내 후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이다. 배움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위기를 어떻게 견디고, 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한 줄이 내가 평생 돈과 씨름하며 얻은 결론이다. 돈은 세상을 비추는 불이다. 그러나 그 불을 다루는 손길이 곧 인간의 품격이다.